그러니까 민구님이 만약 그립톡 내용 증명을 받았다 가정을 했을 때 네. 민구님은 어떻게 대응할 건지 그 이야기를 해주시겠다는 거죠? 맞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민구님. 안녕하세요. 민구님, 요즘 네. 위탁 판매계에 아주 이슈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뭐예요? 이번에는 그립톡 대란이라고 불러도 될 정도로 그립톡 사태 아십니까? 저는 이거 카페에서도 좀 셀러오션 카페에서도 서서히 이 정도로 근데 좀 크게 간 사건이 좀 간만에 나온 것 같아요. 예, 뉴스에도 엄청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거에 관해서 좀 여쭤봐야 될 것 같은데요. 네. 상표권 침해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 저희가 영상을 많이 올렸었잖아요. 네네. 근데 오늘은 그립톡 상표권 침해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해야 좋을지 한번 민구님한테 의견을 여쭙고 싶습니다. 제가 늘 말하지만 저도 이제 당연히 변호사나 뭐 변리사나 이런 법적인 자격을 가진 사람은 아니고서 아니고 여러분들과 똑같은 셀러로서 셀러라면 어떻게 할지 답변을 드릴 테니까 참고하셔서 판단 내리시면 좋겠습니다. 말하고 보니까 그립톡 사태에 대해 대응하는 방법에 대한 컨텐츠를 찍으면 안 되겠네요. 그러니까 뭐라고 직접적으로 언급하면 위험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하. 오늘은 상표권 침해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 민구님이 10년 경력이 있으시니까 네. 한번 포괄적으로 그립톡에 이렇게 대응하라고 지금 말씀드리는 거 아닙니다. 그립톡도 여러분. 한번 좀 얘기를 드리면 그립톡이라는 게 약간 포스트잇하고 비슷하게 흘러갈 수도 있을 것 같긴 한데요. 일단 그 스토리를 쭉 한번 얘기 드리면 이제 모르시는 분들도 있으니까 저는 사실 아직도 그립톡이 뭔지 잘 몰라요, 솔직하게. 그러니까 보니까 이제 핸드폰 뒤에 이렇게 붙이는 그거를 그립톡이라고 하고 보통 사람들은 다 그와 유사한 제품들도 다 그립톡이라고 명칭을 한 것 같아요. 우리가 마치 접착 메모지를 포스트잇이라고 쓰는 것처럼. 그래서 원래는 이게 문제된 게 아니라 아주 오래전에는 그립톡을 만든 회사가 이 제품을 만들어서 열심히 판매를 지금도 하고 있었던 거죠. 근데 이제는 이 문제가 최근에 발생된 거는 이 회사가 드디어 움직였기 때문이에요. 원래는 그냥 사실은 다른 회사의 제품들도 그립톡이라는 거 쓰는 것들을 그냥 내버려 뒀던 것 같아요. 회사가 꽤 오래됐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어떤 전략인지 뭔지는 그 회사 저도 내부 직원 아니니까 모르는데 마치 포스트잇을 그냥 쓸 수 있는 것처럼 해놓은 것처럼 그냥 누구나 쓸 수 있게 해놨다가 최근에서야 갑자기 갑자기 셀러들은 그립톡이 다른 제품에도 있네 하고 하나둘 쓰다 보니까 회사 입장보다 셀러 입장을 먼저 얘기 드리면 셀러 입장에선 갑자기 어느 날 야, 네 제품은 그립톡이 아니고 그립톡은 우리 회사에서 이렇게 봐봐 상표까지 출원돼 있고 요것만 그립톡인데 너는 지금 그립톡이 아닌 제품에 그립톡이란 키워드를 썼어 라고 등기를 보낸 거예요. 저도 이 뉴스를 뜨고 처음 알았어요. 저는 그립톡이라는 게 그냥 그 상품 명의인 줄 알았어요. 그러니까 상표라는 걸 인지를 아예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냥 말씀하신 호치케스는 호치케스고 뭐 리모컨은 리모컨이고 이런 것처럼 그립톡이라는 거는 그냥 그 단어인 줄 알았습니다. 맞아요. 근데 이제 셀러들이 원체 그 키워드를 많이 쓰고 있던 와중에 이 회사가 이제 법적인 액션을 취하니까 어떻게 됐냐면 내용 증명 등기를 정말 많이 보낸 거예요. 대량 등록처럼 대량 발송을 하잖아요. 대량 발송을 하니까 어떻게 되냐면 이제 서서히 셀러오션 카페에 하나둘 말이 올라온 거죠. 저 등기 받았는데 어떡하죠? 나도 받았는데 이거는 근데 뭐 그립톡은 누구나 쓰는 거 아닌가요? 이런 얘기까지 나온 거고 보통은 이게 말이 적으면은 그냥 뭐 조사 한번 받고 뭐 이렇게 끝날 텐데 말이 너무 많아지니까 어떻게 됐어요? 지금은 단체들이 돈까지 모아서 무효 소송까지도 하고 있는 거죠. 이거는 보통 명사다. 마치 포스트잇처럼 누구나 쓸 호치키스처럼 보통 상표권이 있지만 누구나 그 단어를 떠올렸을 때 보편적으로 이 기구들을 떠올린다면 보통 명사화 되거든요. 그러면 상표권의 효력을 멈출 수 있어요. 근데 저는 갑자기 여기서 좀 반대의 생각이 좀 드는 게요. 제가 만약 그립톡 대표예요? 그럼 좀 억울할 것 같아요. 왜냐면은 내가 그립톡이라는 상표를 갖고 있고 실제로 그 제품을 팔고 있는데 너도 나도 그립톡을 다 쓴다고 해가지고 내 상표를 무효가 된다고? 이건 좀 그 회사 사장 입장에선 좀 억울하지 않을까요? 맞습니다. 회사 입장으로 돌아가면 그런 거죠. 그래서 이제 제가 약간 찜찜한 거는 좀 왜 초반부터는 안 그랬을까라는 게 약간 알아보지 않았지만 만약 초반부터 했다면 당연히 회사 입장에서는
아니 우리 제품은 이거고 상표까지 게다가 뭐 뉴스로 보니까 미국까지도 내놓은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 상표를 내놨는데 남들이 막 쓰니까 굉장히 거슬리는 거죠. 이런 상황에서 이제 어떻게 대처해야 되느냐인데 일부분 이미 좀 급진적인 셀러분들께서는 돈까지 모아서 변호사를 선임해서 무효소송까지도 하고 있고 이런 상황까지 봤을 때 솔직히 우리같이 작은 셀러로서는 어떻게 할까 이게 다들 궁금해 하셨을 거예요. 근데 진짜 솔직히 제 입장에서는 그런 막 소송까지 같이 참여하는 건 솔직히 반대예요. 그분들이 보면 저를 욕하겠지만 이 부분을 봤을 때는 그냥 제3자에서 약간 떨어져서 봤을 때는 업체 입장에서도 충분히 이제 소송을 제기할 요소가 있기 때문에 제가 준비하는 거는 한 3가지 정도일 것 같아요. 첫 번째로 이런 게 왔으면은 실제로 그립톡을 내가 매입할 수 있는지 지금 잠깐 정리하고 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민구님이 만약 그립톡 내용 증명을 받았다 가정을 했을 때 네. 민구님은 어떻게 대응할 건지 그 이야기를 해주시겠다는 거죠? 맞습니다. 네, 제가 만약에 이 등기를 받았다 라고 하면은 저도 모르죠. 이제 아마 뭐 저희 직원들이 했으니까 실제로 조만간 받을 수도 있겠죠. 그래서 제가 실제로 받으면 어떻게 할지 한번 솔직하게 얘기 드릴 거고, 다시 말하지만 저는 법적으로 이런 자격은 없어요. 저도 셀러로서 저라면 어떻게 할지 이런 의견을 드리는 겁니다. 첫 번째로는요, 일단은 저는 그렇게 얘기할 것 같아요. 이제 연락이 온, 제가 알기로는 지금은 법무법인이 아니라 그립톡 회사 담당자 뭐 팀장님인가 이렇게 연락 오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분께 얘기를 할 것 같아요. 그러면 이렇게 된 김에 내가 그립톡 그냥 정품을 매입해서 유통하고 싶다. 차라리 이렇게 얘기를 해볼 것 같아요. 근데 그 제안을 실제로 반대로 생각해 보면은 업체 입장에서는 물론 합의금을 노릴 수도 있겠죠. 합의금을 받아내는 거는 일회성이잖아요. 합의 내고 뭐 서류 쓰고 이제 앞으로 안 하겠습니다 이렇게 끝나는 건데, 만약에 얘가 그 금액 정도 차라리 우리 제품을 매입한다 해서 판매를 한다고 하면 손해볼 게 없겠다 이런 생각이 들 것 같거든요. 실제로 그냥 한 100만 원이라고 쳐볼게요. 50만 원 아니면 50만 원 합의금을 줄 바에는 50만 원어치 이하인데 물건을 팔아도 똑같다는 거죠. 그렇겠네요. 그리고 합의금은 한순간에 끝나고 서로 관계가 틀어지는 건데 그렇죠. 서로 적이 되는 거고, 앞으로 그 사람은 뭐 합의금을 냈건 협박이라고 느꼈건 그 셀러는 평생 그립톡을 저주할 거거든요. 그러네. 다시는 그립톡 안 팔 것 같습니다. 안 팔고 뭐 해코지하고 막 이러고 싶을 텐데 막 소송을 하건 이럴 건데, 오히려 거래처가 되겠다고 하면은 이건 뭐 서로 나쁘지 않은 거 그렇죠.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거를 받아들이는 업체도 실제로 있었죠. 과거에 있었기 때문에 저는 제가 그 제품을 실제로 정품을 그러면 이렇게 된 김에 그냥 매입해서 팔아도 되냐 한번 딜을 해볼 것 같아요. 그렇네요. 근데 만약 합의금을 노린 사람이라면 이게 안 통하겠네요. 그렇죠. 보낸 사람이 대부분 그냥 법무법인이면 이런 게 안 통하죠, 당연히. 근데 그립톡은 법무법인에서 보내는 게 아니니까 이렇게 역제안을 해봐라. 그렇죠. 그리고 이제 다시 거기서 이어가면 법무법인에서 보냈을 때를 치면 두 번째로는 당사자에게 그냥 바로 매입을 제한할 수 있는데, 그립톡도 아마 그렇게 되어 있을 수 있을 거예요. 뭔가 대부분 유명한 제품들은 총판이 있고 막 대리점이 있고 공급처들이 나눠져 있거든요. 그것을 통해서 내가 구할 수는 없을까? 만약에 그립톡 등기를 받았어요. 근데 제가 나 지금 여기서 그립톡 매입해서 파는 거고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건 뭐 내가 실수로 했든 잘못하고 있는 거고 나 실제로 근데 그립톡 파는 게 맞아 라고 대응할 수가 있다는 거죠. 제가 이런 건 아마 말해도 되나? 약간 뭐 좀 유명 브랜드를 이렇게 해결한 적이 있긴 해서 일종의 잔머리 방식? 근데 이 방식은 약간 유튜브에 말씀하시기엔 약간 위험할 것 같아서 여기서 끊고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뭐 이런 약간 그런 방법도 있다. 이렇게 흘려 넘어갈게요. 네, 참고만 하십시오, 여러분. 자, 그럼 이제 제가 2가지 정도 얘기해드렸는데 이걸로 이제 해결이 안 돼. 이제 그 다음을 고민을 해봐야 돼요. 그랬을 때 이 상황을 객관적으로 보면은 이제 또 나눠지죠. 이 상황에서 내가 이 등기나 뭐 연락이나 이런 것들을 다 무시하는 게 3번째 방법입니다. 아무런 대응을 안 하는 거예요. 답장도 안 하고 아무런 대응을 안 해. 이것도 약간 위험한 발언인 것 같은데 그냥 이거는 가정인 겁니다. 이게 정답이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예. 이렇게 갔을 때 그 결과를 들어보시고 판단하셔야 돼요. 자, 3번째가 이제 무시 방법, 무시 전략인데, 무시를 했을 때는 제가 지금 한 10년간 하면서 무시 전략도 많이 써봤는데, 무시했을 때는 이게 천당과 지옥이 둘 다 있어. 천당과 지옥이 둘 다 있는데 일단 천당 얘기를 하자면, 무시했을 때 첫 번째 천당.
이제 합의금을 바라고 이러는 걸 보내는 곳이 많다 보니까 수만 곳, 수천 곳을 다 보낸 다음에 얻어 걸린 애들하고 합의금만 받고 나서 고발까지 안 하고 그냥 끝내는 케이스가 꽤 있어요. 대량이니까. 그쵸. 그냥 다짜고짜 그냥 얻어 걸린 애들한테 돈만 받으면 되니까. 결국 무시했을 때 그냥 넘어가는 케이스도 좀 있었어요. 진짜 막 한 절반 정도? 그렇겠네요. 보낸지도 모를 수 있겠네요. 맞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내용 증명이나 등기를 거절했을 때는 거절이나 아니면 제가 수치를 안 했을 때 조사받을 때도 사실 할 말이 있는 거죠. 나 못 받았는데. 실제로 이제 비상주 오피스나 이런 걸 쓰시게 되면 못 받은 경우가 꽤 많아요. 미수치 거부가 돼서 다시 돌아가는 경우가 많아서 이건 조사 때 우리에게 오히려 좋은 점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이제 지옥을 얘기해 드려야 되는데 최악의 경우. 그렇죠. 무시했을 때는 요 두 가지가 있다. 천당 바로 그냥 근데 이때 이 천당도 약간은 불편한 게 그 천당이라는 결과가 바로 나오지 않잖아요. 그렇죠. 불안 마음 한켠이 이제 소심한 A형 같은 성격인 분들은 마음 한켠이 계속 걸려요. 언제 날라와? 그렇겠다. 경찰서에 전화 오는 거 아니야? 그렇지만 이런 천당이라는 결과가 있을 수 있고 이제 지옥이 뭐냐면 얘가 대답이 없어? 아무런 답이 없어? 이제 실제로 형사고발이랑 뭐 민사까지 진행을 하는 거죠. 경찰서를 간다. 그렇죠. 물론 제가 봤을 때 이 그립톡은 지금 좀 많이 보내고 있어서 일단 작은 규모의 셀러분들이면 어지간하면 그냥 조사로 끝날 것 같아요. 가서 조사만 잘 받으시면 끝날 것 같지만 매번 말하지만 경찰서를 간다는 건 그 자체 그 기간 동안의 나의 스트레스가 정말 크죠. 경찰서 한번 갔다 오면 막 현타가 오거든요. 그래서 막 이렇게까지 내가 살아야 되나 뭐 이런 생각들이 오다 보니까 그런 지옥이라는 단점이 있습니다. 무시를 했을 때는. 그리고 이제 네 번째 어쩔 수 없죠. 업체에서 원하는 합의를 해주는 방식이 있습니다. 합의를 해주는 방식이 있어요. 합의를 해주면은 요것도 장단점이 있네요. 천당과 지옥이 있는데 천당일 때는 이 합의금을 결국은 합의금을 원하는 거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협상을 해야 돼요. 이 합의금이란 게 저작권은 얼마 이렇게 정해져 있지 않거든요. 서로 갑과 을 당사자 간에 결국은 이 가격에 해주세요. 그럼 다시는 안 하고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상대방이 얼마 해줄지는 사실 정답이 나와 있지는 않지만 굉장히 셀러 입장에서는 많이 깎아야 된다. 진짜 솔직히 그립톡으로 막 떼돈 번 셀러는 내용 증명 받은 셀러 중에 별로 없을 거예요. 거의 이 그립톡을 판매하지 못했는데 그냥 키워드 하나 들어갔다거나 이 정도니까 상대방 입장에서도 꽤 많이 깎아주기도 할 거라고 예상이 되거든요. 그래요. 여기서 시청자분들은 약간 더 명확한 가이드라인이 있었으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제가 시청자분들을 대변해서 좀 더 디테일하게 질문 드리겠습니다. 그립톡을 침해를 했어요. 네. 하지만 나는 그립톡 관련 상품에 관련 매출이 빵원이에요. 이런 경우에는 얼마의 딜을 보라고 추천하시겠어요? 금액을 말하면 좀 파장이 클 것 같은데요. 그래요? 금액은 좀 그렇습니까? 근데 최대한 낮추셔라. 어차피 우리 같은 지금 합의 요청받은 셀러가 수만 명일 텐데 최대한 많이 낮추셔도 그 회사는 돈 벌 거고. 근데 이 그립톡 날라온 거 보면 300만 원 정도 맞나요? 시청자분들? 300만 원 정도라고 적혀 있대요. 300만 원은 300이면 저는 3번 전략을 씁니다. 300 안 깎아주면. 그러면 어떻습니까? 명확하게 말씀하시기 좀 곤란하시면 뭐 20곡에 이런 것처럼 안 됩니까? 어쨌든 저는 요 300은 아니 그냥 조사 한번 받고 끝내지. 최대한 깎아보셔라. 만약 판매한 적이 없다 그러면 더욱이. 그렇죠. 그냥 당연히 억울하기도 하시겠지만 그냥 그 대신에 요랬을 때 장점이 스트레스를 빨리 날릴 수 있다. 뭐 몇십만 원에 만약에 합의가 되면 몇십만 원에 이제 신경 안 써도 되는 거잖아요. 경찰서 뭐 오가는 교통비 그리고 그 사이에 나의 그 스트레스를 치면 요 정도는 줄 수 있겠다 하는 걸로 최대한 깎아서 하시는 게 좋은 것 같아요. 그러면 그립톡 얘기를 떠나서요. 제가 너무 집요하게 질문 드리는 것 같은데 시청자분들이 불안해하실 것 같아서 질문을 드린 거거든요. 민구님은 10년 판매하셨잖아요. 경찰서도 여러 번 가보셨고요. 네. 벌금이 물론 이건 어떤 케이스냐 어떤 막 그 변수가 많지만 민구님은 벌금이 나온다 그러면 이게 보통 얼마쯤 나와요? 민구님은 얼마쯤 내보셨어요? 실제로 저는 벌금을 뭐 낸 적이 진짜 없고 실제로 낸 적이 없고
나온 걸 봤을 때는 실제로 이 저작권 관련해서는 매번 말하지만 이 두 가지가 중요하거든요. 고의성, 얘가 고의로 했냐, 그리고 그로 인해 내가 거둔 수익, 이 두 가지로 판단을 하는데 저를 포함한 수많은 분들이 이걸로 뭐 얼마나 벌었겠어요. 실제로 의도적으로 한 게 아니니까 돈을 못 팔았거나 못 벌었겠죠. 이 두 가지로 판단하다 보니까 제가 3번 전략을 얘기한 거죠. 실제로 조사받으러 가도 조사만 잘 받으면 사실은 어지간하면 그냥 끝날 거고, 벌금이 나온다 한들 그로 해서 몇십만 원 팔았으면 뭐 몇십만 원 정도 저는 나올 거라고 예상을 하는 거죠. 그건 뭐 케이스마다 다 다르니까 확답은 금액은 제 주변에서는 벌금 받으신 분들이 보통은 한 30만 원, 50만 원 이렇게 본 적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이 금액은 사례에 따라 다 달라질 수 있다는 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궁금한 건 댓글 달아주시면 어지간한 건 다 겪어봤으니 답변 그거는 한번 다음에 Q&A 때 드릴 거고, 그리고 여기서 끝이 아니라 마지막 전략이 또 남아있죠. 또 남았습니까? 아까 말했던 대로 카페에서 돈을 왕창 모으셔가지고 하셨던 분들이 이제 마지막 전략이 맞대응, 맞소송. 맞소송은 이게 너 죽고 나 죽자 이거예요? 이겨낼 때, 야, 너는 그냥 보통 명사야. 그냥 보자. 야, 2년 후에는 너는 끝이야. 이렇게 하면서 돈을 보태서 맞소송을 하는 건데, 셀러 입장에서 저는 이 맞소송은 이제 반대하는 입장입니다. 괜히 시간 낭비다. 일단 돈도 들어가고 실제로 소송해 보신 분들은 아실 테지만 잘 없겠죠. 소송이란 게 기간이 일단 몇 년이 걸려요. 그렇잖아요. 몇 년간 그게 또 마치 내가 언제 전화 오는 걸 기다리는 것처럼 계속 스트레스, 마음 한켠이 계속 결려 있는 거거든요. 소송을 한다고 해서 또 이긴다는 보장도 없고, 그리고 돈이 들어가요. 돈도 들어가고, 그러다 보니까 굳이 소송까지는 하지 않는 걸 추천드리고, 지금 심지어 이거 같은 경우는 남이 소송을 또 해주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그 결과에 따라서 좀 달라지긴 하겠지만 차라리 다른 전략으로 후딱 끝내고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민구님 이야기 듣다 보니까 갑자기 생각난 게, 나는 진짜 셀링을 오래 할 거다 이렇게 마음먹어 보신 분들은 이참에 한번 경험한다 생각하시고 경찰서 한번 가보시는 건 이건 좀 위험한가요? 그렇죠. 그런 말은 제가 하면 안 될 것 같아요. 저야 이제 좀 마음 편하게 사실 조사받는 법도 알고 하니까 하는데, 이제 잘못 또 말하면은 심지어 진짜 벌금 받을 것도 아닌데 벌금 받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최대한 경찰서는 안 가시는 게 좋고, 경찰서 안 가려면 다시 말하지만 상품을 한 번씩 보고 가공은 해서 올리셔라. 그럼 매출도 더 잘 나고 이런 리스크가 굉장히 줄어듭니다. 알겠습니다. 경찰서 가보시라는 제 말은 취소하겠습니다. 네, 오늘 이 그립톡 사태가 어떻게 될지, 저도 이거는 심지어 이제 무효 소송까지 하고 있으니까 요거는 1, 2년 후에 결과가 나오겠죠. 그거는 나오면 또 결과를 볼 것 같은데, 제가 만약에 받으면 그 전에 후딱 저는 마무리하고 끝낼 것 같긴 합니다. 그립톡 내용 증명 받으신 분들 제가 뭐 크게 도와드릴 건 없지만 힘내시길 바라시겠습니다. 이게 좀 너무하긴 해. 이제 실질적으로 저작권을 보호하려면, 보호 목적이라면 사실 합의를 요구하는 게 아니라 그냥 우리 거 어겼어, 너 뭐 내려 혹은 수정해, 이렇게 끝내야 되거든요. 대표님 좀 언행 조심하셔야 되는 게, 그립톡에서 민구님한테 소송 걸지도 모릅니다. 사실적시 명예훼손 이런 것도 있거든요. 그래요? 알겠습니다.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셀러로서의 제 입장을 얘기 드렸으니까 좀 받으시면 굉장히 충격받고 스트레스 많이 받으실 텐데 잘 이겨내서 다 같이 성장하길 바라겠습니다.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 보신 분들은 매출 잘 나실 겁니다. 다 잘 될 겁니다. 감사합니다.